켰죠?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안 뜬다. 난 평범한 소년들.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을 뒤집자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지친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도 하늘을 저리 바랄래.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둘째 주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비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프닝이 좀 약간 좀 산만했죠.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조명도 설치하고 또 화질도 좋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첫 곡으로요 소녀시대 선배님의 힘내 Way to Go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이제 또 수능이 코앞이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편파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어서 조금 그런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에 오늘 완전 고화질이라고 하고 체크무늬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어두운 감이 있지만 좋다. 네, 고맙다는 이제 댓글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화질이 되게 좋아졌죠. 화질도 좋아지고 좀 많이 선명해진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네요. 일단은 저희가 항상 늘 시간에 쫓겨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바로 사연을 읽으면서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죠? 근데 역시나 사연에 올라온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우리 판타지 분들 또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떤 해결책과 어떤 뭔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길 바래요. 저도 되게 책임감 갖고 하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해결을 못 드리는 사연이 있다면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가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해요. 아무튼 근데 약간 화질도 좋아지고 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닌가요? 너무 전데요? 네, 오늘도요. 1부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과 공감하는 시간과 2부는 저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저주함이 원래 저렇게 컸던가? 맞아요. 이게 지금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카메라가. 네, 원래 좀 컸습니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너란 판타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빠, 제가 외동인데요. 막 외롭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데려오고 싶은 아이가 생겼어요. 고슴도치인데 정말 귀엽고 착해요. 아무래도 동물과 함께 한다는 건 책임감도 필요하고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돈도 모아왔고 도치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방 정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중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왜 꼽았냐면요. 제가 이 사연의 밑에 다른 판타지님께서 그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닉네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판타지님께서 고슴도치 좋아요. 한 번에 한 마리씩 키우시면 더 좋고요. 저 키웠었는데 성격도 잘 맞고 좋았어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몸에선 냄새가 안 나는데 응가 냄새가 강해요.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방에서 환기 잘하고 관리 잘해주면서 키우는 걸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모르겠는데 강냥이보다 수명이 짧아서 부담은 확실히 덜 해요. 그리고 케이지 안에만 있으니 사고도 안 치고요. 이 부분을 잘 어필해 보세요. 판타지님 원하시는 대로 잘 풀리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따뜻한 좀 훈훈한 모습을 보고 오늘 비너스에 가지고 왔어요. 너란 판타지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는데 또 다른 판타지 분께서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고 댓글로 구체적으로 달아주신 게 너무 감동받아서 이 사연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저도 지금 자몽이를 키우고 있지만 확실히 그건 필요해요. 책임감. 이 친구는 사람의 어떤 보호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집에 데려왔을 때 그럼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이 내용을 그대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충분히 부모님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훈훈합니다. 훈훈스. 고슴도치를 키운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신기하네요. 훈훈스. 완벽한 아이돌의 완벽한 팬덤이래요. 맞습니다. 훈훈하고 귀엽고 사이좋은 판타지들. 네, 우리 판타지 분들도 지금 댓글에서 되게 훈훈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네, 바로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보바티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오빠 컴백 때 머리 바꾸실 건가요? 요즘 최대 관심사가 오빠 머리예요. 크크크. 지금 머리도 너무 이쁜데 오빠가 머리 자르고 싶다고 하니까 컴백 때 어떤 스타일로 돌아올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사연은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다음 앨범의 어떤 컨셉이 맞아야 하니까 어느 정도 저희 회사 기획팀 분들께서 또 어떤
컨셉을 또 제안해 주실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꿀 거면요, 진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머리를 자를까요? 아니면 이대로 두고 다른 염색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앞서 음악을 틀고 봤는데 하트가 100만이 그냥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트가 270만인데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저번 주 방송도 하트가 2천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시청자 수도 14만에 가까운 시청자분들이 봐주셨고, 그래서 너무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짐은 없어지신다고 하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부탁드립니다. 아, 2번입니다. 한 번은 또 빙방이 있기 때문에. 네. 염색, 흑발은 안 된다고요? 흑발을 잘라주세요. 짱구머리 하라고. 보라색 머리도 있고 분홍 머리도 있고 흑발 자르고 흑발, 또 흑발, 보라 영빈, 흑발에 덧머리. 머리 안 상하게 하는 게 최고래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지만, 조금 더 회사 기획팀 분들과 또 비주얼 팀 분들과 함께 열심히 고민해서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머리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머리색으로. 그래서 이 머리색으로도 다음 앨범 때 해볼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그럼 바로 읽어볼게요. 하루 왕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요즘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어요. 어떡하죠? 저는 고3인데 전문학교로 진학을 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위탁이라는 걸 다니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올라와서 하는 거라 기숙사를 쓰면서 지내고 있는데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고 집에도 너무 가고 싶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본교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힘듭니다. 여기도 좋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마지막 10대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후회도 되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자격증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지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을 대학 가서 느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항상 해왔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전국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랑 지내야 되니까 뭔가 되게 새롭기도 하지만 좀 뭐랄까, 좀 뭔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되게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친구분들이랑 다른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잔다든지 아니면 우리 판타지 집에서 잔다든지 해서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를 이 중학교 친구분들이랑 마지막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뭔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요, 그 안에서의 완벽한 행복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을 하루를 계획하고 만들기.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기록을 남겨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짠.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SNS 그 라이브 방송을 켜서 서로 이렇게 그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판타지분의 해결 방법도 있었는데, 맞아요. 예쁜 추억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맞네요. 제 목소리가 살짝 졸리죠? 네, 졸리시다는 분이 계시는데 원래 취지가 주무시는 시간에 재워드리는 거였는데 네,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오늘 한 20개,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빨리 따라오세요. 다음은요, 알료올료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친구들을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이에요. 많지 않아도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졸업하고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무언가를 베푸는 게 어려워졌어요. 혹시 나의 호의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까, 또는 그 친구가 내게 해주는 것에 비해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닌가 고민이 많아요. 차고 넘치게 주기도, 사람마다 적당함의 기준을 세워 그에 맞추기도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 어렵네요. 오빠도 이런 경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약간 보통의 이제 사람들의 고민은 어떤 정을 줘서 내가 이렇게 호의를 줬는데 그거를 배신한 어떤 그게 돌아오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 알료올료님은 더 주고 싶은 그런 그 적당함을 모르겠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도 있지만 뭐랄까요, 우리 알료올료님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것만큼, 근데 좋은 걸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심처럼 느껴지면요, 전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솔직하게 딱 주시면 오히려 부담보다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거를 주는 거에 있어서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진심이 딱 닿는 만큼만 주셨으면 하네요. 정말 따뜻한 사연인 것 같아요. 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라는 그 사연이었는데 진심, 마음이 가는 대로. 저는 조금 마음을 안 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사람들한테 정을 많이 줘가지고 상처도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어서 네. 어떤 판타지님이 귀가 안 들려, 용빈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걸 또 읽는 저도 참 웃기죠.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봐 감이 확 오네. 감이 확 오네요. 하트가 400만이에요. 아까 270만이라고 말한 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4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400만. 맞아요. 그걸 악용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직 푸릇푸릇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학교에서 촬영한 KBS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2인까지 올라가서 어학 연수 티켓까지 잡게 되었어요. 와, 축하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문제는 이번 연말에 촬영하는 왕중왕전인데요. 전국의 최후 1인과 2인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회차라 너무 떨려요. 방송 찍는 거 무섭기도 하고 떨려서 사실 저번에 촬영했을 때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너무 떨어서 말도 말이지만 알고 있는 것까지 떠오르지 않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화면에 어떻게 비칠지도 몰라서 그냥 막막해요. 우리 영빈 오빠가 방송할 때 떨지 않고 침착하게 하는 방법이나 팁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응원도 받고 싶어서 라고 하셨는데 저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제가 침착해 보이나요? 저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웃기실 수도 있는데 방송은요 많이 해볼수록 느는 것 같아요. 뭐라는 거죠, 저? 아무튼 근데 우리 타지님은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사실 이 사연을 뽑았어요. 짠. 우리 판타지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 쓴 거를 캡처해서 그 화이트보드라고 하죠. 거기에 딱 캡처해서 붙여놓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계속 보면서 긴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짠. 우리 딘나님 왕중왕전도 힘내서 아자아자 화이팅. 네, 꼭 화이팅 하셔서 왕중왕전도 잘 해내실 거라 믿겠습니다. 화이팅. 꼭 캡처해서 또 화이트보드 옆에 딱 붙여놓으세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을까요?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이죠. 네. 다음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성덕이다. 성덕. 화이팅. 네. 카메라를 이겨내라고 우리 판타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따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F9이 좋으다 님이 보내주셨는데 영빈 오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자유주제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해야 되는데요. 20대에는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오빠가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대표님 오늘 비너스도 파이팅. 항상 너무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제가 꼽은 이유는요. 20대에 약간 보통 자유주제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뭐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떠올릴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자유주제가 주어지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즘 음악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런 문화가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개인 방송이라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뭔가 이로 인해서 뭔가 팬분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전에 정말 아이돌 1세대 선배님들 보면 정말 되게 약간 신비주의가 되게 강했다면 요즘은 조금 친근함이 좀 더 많이 뭔가 팬분들과의 소통하는 뭔가 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주제로 한번 PPT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20대에도 이렇게 음악 산업에 뭔가 이런
문화를 즐기는 주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저희를 소개 안 해도 되고요. 사실 요즘 어,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아이돌 분들 그리고 또 선배 가수분들 뭐 쉽게 설명하자면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케이팝을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 약간 뭐 예전 저희 1세대 아이돌 선배님들부터 부모님이 잘 모르시는데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알고 약간 관심을 가져주는 세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연령층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이제는 관심을 가지는 세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한번 PPT를 작성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를 힐링 제안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지? 사실 안 하셔도 되지만 SF9을 주제로 한번 PPT를 작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SF9을 주제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트가 500만이 넘었대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웃지 말래요. 심장 아프시대요. 알겠어요. 안 웃을게요. 20대가 선호하는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도 괜찮대요. 이것도 좋네요. 뭐 서울에서 유명한 핫플레이스나 또 여행 가기 좋은 그런 것도 PPT로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손가락 쥐난데요. 그러면 잠깐 멈출까요? 우리 잠깐 하트 누르는 거 잠깐 멈추고 쉬었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화이팅해서 눌러봅시다. 하트. 저도 누를게요. 하트. 사연 읽으면서 저도 하트 누를게요. 네. 다음 사연은요. 잠시만 이거 누르니까 집중이 안 되네. 죄송해요. 연두님이 보내주셨어요. 사연이 뭐냐면 저주 좀 해주세요, 영빈 대표님. 호정메이트도 저주 되나요? 이 동생이 어린 것도 아니고 서구랑 동갑이에요. 근데 새벽에 늦게 들어오기만 하면 꼭 엄마나 가족들 깨워서 밥 차려달라고. 자기는 손과 발이 없는 걸까요? 제발 이것을 정신 차리게 저주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셨는데 호정메이트가 가족이잖아요. 제가 우리 판타지 가족한테 저주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거 조금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동생이 귀엽긴 하지만 정신을 살짝 잡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새벽에 늦게 들어와서 근데 늦게 들어오는 게 혹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건가요? 이것도 약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연두님한테 사연이 왔으니까 연두 동생님 연두님 동생분 어 제가 다른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그런 말을 인용해 볼게요. 그분이 정말 유명하시거든요. 제가 그분의 말이 좀 이렇게 와닿아서 그분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두님 동생분에게 제가 편지를 쓸 테니까요. 이걸 캡처해서 우리 동생분한테 꼭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너 세상 같지? 까불지 마 죽어. 저희 인성이의 그 뭐였죠? 그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 뭐지? 그 컨텐츠에서 다원이가 인성이한테 인성이가 MC 본다고 네 세상 같지? 까불지 마 죽어를 롤링페이퍼에 썼던 기억이 갑자기 확 지나가서 쓰게 됐네요. 아무튼 만약에 이래도 정신을 약간 못 차리고 우리 연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 귀에 이렇게 이어폰 딱 꽂고 불호령 한번. 그럼 제가 열심히 혼낼 거예요. 그 음악 안에서 제가 차렷 열중샷 이렇게 막 하거든요. 네, 그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저주가 나왔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필드 트립 맞아요. 필드 트립. 혹시 여러분들 방금 제가 썼던 문장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요, 필드 트립을 꼭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조금 닉네임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분도 본명인 것 같아요. 영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빛이 안 보이는 터널을 끝없이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나요? 연습생 때 다른 친구들 보면서 조급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을까요? 그럴 때 무슨 생각하면서 견뎌내는지 얘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건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상황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졸업인데 방향을 잃었어요. 이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지루하네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분명히 영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조급해했고 분명히 불안해했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저도 어떤 좋은 글들을 보면서 지금 와서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요,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분명히 저도 다른 친구들 보면서 조급하다고도 느꼈고요. 굉장히 부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뭐 휘영이나 주호 같은 친구들의 목소리를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저는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걸 되게 부러워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연을 제가 꼽은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좋은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을 읽고 제가 느끼는 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경험들은 어른들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혹은 나 때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더 부담을 안겨주죠. 근데 웃긴 건 그 힘든 거는 왜 항상 똑같이 이 시기에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내가 왜 지금 힘들어야 되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작 저한테 어떤 해결책과 어떤 방법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무책임해 보였어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의 힘듦과 나의 이런 어떤 상황들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냥 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약간 내 인생만. 좀 뭐랄까요? 어차피 책임도 제가 져야 될 거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영수님은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를 했대요.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이 상황이 이 현재에 되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겠지만 분명히 나이를 좀 더 먹으면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뭔가 되게 그때 포기했던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꼭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길고요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의지만 안 꺾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루하다고 느끼셨는데요 지금 현재에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누군가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고요 뭔가 희망 고문일진 모르지만 뭔가 내일은 다르겠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은 다르겠지 하면서 매일매일 견뎌왔던 것 같아요. 지나보면 행복한 일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매 순간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되게 행복하고 좋았던 거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되게 어리고 저도 배워야 할 점이 되게 많아요. 저도 앞으로 겪어 나가야 할 일도 많고 경험해야 할 것도 많지만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할 때 댓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저번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제가 실수 한 번 했는데 다행히 네, 판타지 분들께서 상담 잘해준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대학생 판타지입니다. 부모님 생신 선물로 닉네임은요 사랑해원입니다. 대학생 판타지입니다. 부모님 생신 선물로 조금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용돈을 모았는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돈을 모으느라 힘들었을 걱정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선물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부모님 생신 선물로는 무엇을 챙겨드리는 게 나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사랑회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어머님도 그러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모든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용돈을 모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부모님한테 쓰는 걸 원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생신 선물로 무엇을 챙겨드리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한테는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저도 안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그걸 읽어드리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되게 이상적이죠. 쉽지 않아요. 저도 못 해봤고요. 근데 부모님은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좀 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굉장히 현실적인데 부모님께 저는 그래요. 세탁가, 저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과 단체생활 그리고 기숙사생활 하다 보니까 뭐 세탁기 돌리는 것부터 해서 다 알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되게 못 하시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빨래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빨래 돌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부모님께 새로운 세탁기나 아니면 건조대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요즘 부모님들 건조대 모르시는 부모님도 꽤 계실 거예요. 다 이거 뭐죠? 여기에 이렇게 그 수건 이렇게 널어놓고 티 널어놓고 전 아직도 그렇게 해요. 건조대가 없어서. 근데 건조기가 다 말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뭐 아들 딸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이 많이 하시니까 부모님의 이런 고생을 좀 덜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선물이 현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현금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로는 좀 그냥 하던 뭐 현금이 좋다 하지만 돈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네, 건조기 맞아요. 건조기 좋다는 분이 많네요. 네. 아니면 부모님한테 되게 애교 부리면서 용돈을 이렇게 모아둔 용돈을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애교 부리면서. 네. 사랑해원님 꼭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사연은요. 하치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그 전에 죄송해요. 주문 제작 케이크 되게 좋다고 하시고요. 케이크에 현금 둘러서 현금 케이크 드렸대요. 식기세척기도 괜찮나 봐요. 식기세척기. 네. 우리 부모님 돈을 좋아하신대요. 네. 여행 보내드리기 그것도 괜찮네요. 건조기 비싸대요. 근데 아까 되게 많이 모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건조기가 얼마나 비싼지 제가 몰라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네. 아무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하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빈 오빠, 이제 수능이 드디어 3일 남았어요. 입덕한 지 얼마 안 돼서 비너스 3번밖에 못 들었어서 비밀글로 해야 하는 것도 저번 주에야 알았네요. 아마 저는 오늘 방송을 못 들을 것 같아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막판 스퍼트로 수능 공부에 집중할게요. 재수생인지라 이번 수능이 더 떨리는 거 있죠? 저번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봤는데 이미 한번 겪어서 2배로 떨리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많은 고3,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수능 보시는 분들께 영빈 오빠의 좋은 기운 보내주세요. 항상 너무 좋은 말들 너무 많이 고마워요. 오빠가 응원해주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응원할게요. 안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요. 오늘이 수능 3일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뽑았어요. 그리고 다음 사연도요. 함께 읽어볼게요. 비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수능 3일 앞둔 고3 타지예요. 요새 가장 큰 고민은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수능 짐 못 챙겨가지, 도시락 뭐 싸가지, 초콜릿 뭐 가져가지, 에휴 뭘 싸가야 후회 없이 실력 발휘하고 올 수 있을까요? 다들 수능 꿀팁 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 수능 뭐 가져가야 좋아요 여러분? 저는 수능 보러 갈 때 생각 없이 라면을 가져가가지고 좀 눈치 보였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복도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못 먹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절대 라면 냄새 나는 음식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고기 냄새 이런 거 제발 한 번만 여러분 참아주세요. 점심 한 번만 그 고기랑 라면 이런 거 한 번만 참아주세요. 모두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네. 포도당 캔디 추천한대요. 포도당 캔디 좋을 것 같다. 이거 옛날에 다원이도 먹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 할 때 저한테 이게 한두 알씩 줬거든요. 네. 포도당 캔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라면을 들고 가면 안 되는 걸 몰랐어요. 맞아요. 도시락은 소화 잘 되는 게 좋죠. 죽은 조금 배고플 수가 있대요. 맞아요. 평소 자주 먹던 밥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청국장이라뇨. 여러분, 청국장 안 된대요. 견과류요. 견과류도 괜찮겠네요. 단 거. 엄마가 고기 반찬 싸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고기 냄새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상추 드시지 말래요. 졸리대요. 그리고 저도 그 탄수화물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탄수화물 먹으면 바로 식곤증이 오기 때문에. 네. 인성이가 삼겹살 싸가래요?
저는 비추. 안 돼요, 안 돼요. 마라탕이요? 마라탕 냄새 많이 나지 않나요? 이거? 아무튼 우리 비치님, 비지님, 하치님 수능 3일 남으셨는데 비지님과 하치님 말씀대로 지금 고3, 재수생, 삼수생, N수생 모든 수능 보시는 분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이 11월 11일 오늘 또 농업인의 날 맞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수능도 앞두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떡을 추천하겠습니다. 찰떡입니다. 수능 여러분들 보시는 모든 문제에 찰떡 붙으라는 의미로 찰떡과 이거는 백설기인데요. 백설기를 왜 사왔냐? 제가 우리 수능 보는 우리 판타지 분들께 제발 우리 수능 보시는 판타지 분들이 원하시는 점수,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4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들어간다. 안 들어갈 줄 알았어. 그 초 있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오케이. 여러분 소원부터 빌고 초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불 크네. 안 보여요? 우리 수능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우리 판타지 꼭 원하시는 만큼의 점수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또 오늘 농업인의 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희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농민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덕분에 이런 좋은 기운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능 보시는 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와, 딱 4번 만에 껐어요. 딱 4번 만에 껐습니다. 혹시 몰라요, 여러분. 4번이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능 보실 때 뭐가 딱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찍어야 한다. 제가 초를 4번 만에 불어서 껐거든요. 그리고 초가 지금 4개예요. 그리고 떡이 8개입니다. 4의 2배죠. 네. 그리고 또 4 어딨어? 4 좋아요. 4. 아무튼 사실 여러분 배고팠어요. 배고파가지고 이거 빨리 먹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 원래 이걸 그냥 봉지해 주셨네. 이게 약간 핫하대요. 그 농업인의 날 하면 가래떡이래요. 그래서 와, 굽네 이거. 제가 이걸 사면서 여러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먹으려 했거든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수능 보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중간에 저주로 가야 되니까요. 우리 판타지 분들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라고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주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불을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힘들어.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괜찮아요.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거 다 먹으면 대로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그 생각 갖고 먹고 있어요.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근데 20대 멈추지 말고 노래에 방해된다.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뭔가 이 집 떡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집 떡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맛이 없거든요. 그 어떤 맛이 없어요. 그냥 맹떡 맛인데 뭐라 해야 되지? 달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트를 눌러주시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은 하트를 누르십시오. 저는 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 방송 끝날 때까지 다 먹을게요. 원래 입안에 뭐 넣고 말하면 안 되지만 방송이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묵켄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2부거든요. 이제 저주를 할게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판타지입니다.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회사 총괄 격리로 7개 매장 수입에 대한 회계 업무를 혼자 보고 있어요. 일은 어느 정도 손에 익어서 더 이상 실수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사연 끝나고 이거 다 먹고 방송할게요. 여러분 이거 좀 진지해요. 저 물 먹고 안 취할 테니까요. 저주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 무킨치님이 어느 정도 손에 익어서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지만 사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살쪘으니 살 빼라고 비웃으시고 살 뺀다고 밥 안 먹으면 네가 그거 안 먹는다고 빠지겠냐며 비웃으시고 그렇다고 먹으면 어차피 먹을 거면서 다이어트는 뭐하러 하냐고 비웃으세요. 뭐야? 일에 집중한다고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사무실 분위기 우중충하니 좀 웃고 있으라 하시질 않나. 웃으면 뭘 실실 웃냐고 이러라고 하시고요.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못 잔다고 하시면서 너 탓이니 오늘은 새벽 1시까지 회식을 하자고 하십니다. 회계 업무다 보니 스케줄에 맞춰서 끝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전부 자기 허락받고 진행하라고 하셨으면서 매일 밤마다 술 드시는 바람에 오후까지 전화도 안 받으셔서 일이 엉망이 되는 게 일상이에요. 휴무 때는 저녁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거래처와 회식하러 갈 테니 갈 만한 곳을 예약하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잠깐 나와서 일 좀 도우라고 할 때도 있으세요. 덕분에 저는 벌써 탈모가 생겨버렸어요. 저를 괴롭히는 박 사장님, 홍군형이 나도록 저주해주세요. 아주 많이요. PS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네가 여기 그만두면 갈 데는 있을 것 같냐? 이 바닥 좁아서 말 한마디면 너는 평생 일 못한다 라는 말을 매일 듣고 삽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네가 여기 그만두면 갈 데가 있을 것 같냐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사람 대우 못 받아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즘 시대,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은요 없는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요즘 세상에 또 하면 안 되는 건요 예전에도 했으면 안 됐고요 앞으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 세상이란 말은 없거든요. 사실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분 그냥 저주 간단하게 내릴게요. 박 사장님 듣고 계시나요? 자녀분이 꼭 똑같은 일로 이런 경험을 해서 힘들었으면 좋겠네요. 박사장님, 이거 검은색으로 썼다. 근데 박사장님은 성함이니까. 박사장님, 자녀분이 꼭 정말 이렇게 똑같은 이 일을 경험하셔서 힘들어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왜 뽑았냐면 하도 말이 안 돼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건 한글의 축에도 못 껴요. 이건 한글이 아니에요. 밥 먹으니까 밥 먹는다 뭐라 하고, 안 먹으면 또 안 먹는다 뭐라 하고, 또 먹으면 먹을 건데 왜 먹니? 아이고. 노노합니다. 노노. 네, 마지막 저주인데요. 아이고,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좀 연체했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제가 봤을 때 1시간 방송이라고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와, 방금 딱 지나간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사장 까불지마 죽어. 허세 죽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것도 다원이 어록이죠. 자녀분이 무슨 죄냐고 댓글 다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사실 자녀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자녀 본인의 자식이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걸 부모님이 알 때 진짜 이 잘못을 알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약간 제 생각이라 저도 좀 생각이 지나쳤다 싶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아우어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우어님이에요. 영빈이 형, 인간이 아닌 바퀴벌레도 저주 가능한가요? 바퀴벌레? 저희 집에 바 선생, 이번엔 바 선생님이네요. 저번 아까는 박 선생님인데, 박 사장님인데 이번에 바 선생님. 바 선생께서 깜짝 방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제 새벽 물 한잔 하려고 간 주방에서 바 선생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주방 보존문을 걸어 잠그고 자고 있는 친구에게 부랴부랴 전화해서 깨웠어요. 친구가 문은 못 뚫고 들어오니까 일단은 자고 아침에 잡으러 와주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오는 아침까지 잠 못 들고 쾌한 상태로 오늘을 맞이했답니다. 간밤에 저와 제 친구, 인간을 둘이나 깨운 바 선생님이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나쁜 바 선생에게 저주 부탁해요. 그리고 SF 숙소에서 벌레가 나오면 누가 잡나요? 너무 궁금해요. 바 선생 바 선생, 이거는 여러분 웃길지 안 웃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퀴벌레를 한번 봤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하늘에서 이제 해가 뜰랑 말랑한 그 파란색 완전 새벽에 깼어요.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뭔가 진짜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와, 진짜 여러분 뻥 안 치고 이만한 바퀴벌레가요. 제 이만한 바퀴벌레가 진짜로 몸통이 이만했어요. 몸통이 이만해서 다리도 되게 많은 친구였는데 진짜 빨랐어요. 버버버버버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소파 밑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쓱. 그래서 제가 저희 소파 여기 팔걸이가 있거든요. 이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계속 봤어요. 언제 나오나. 근데 또 이 바퀴벌레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앉았어요. 다시 이러고 앉아있다가 나오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왠지 뒤로도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 틈 사이로.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얘가 눈에 보이면 잡기라도 하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잠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이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건 분명히 이 주변에 알도 많을 거고 굉장히 이 친구가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정말 주위를 두리번을 한 10분 가까이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방문 닫고 잤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행방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숙소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최악이죠. 아무튼 그랬다고요. 진짜 이만했어요. 뻥안 치고. 잠결에 봐서가 아니라 진짜 이만했고, 보통 애들이 바퀴벌레가 나오면 소리를 일단 질러요.
뭐 서구나. 근데 항상 제가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벌레를 무서워하진 않은데요, 얘는 진짜 무서웠어요. 얘는 진짜 컸거든요. 일단 여러분, 바퀴벌레한테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바퀴벌레가 이런 음식물을 먹거나 뭔가 주식이 뭐죠? 바퀴벌레 주식이 뭐예요, 여러분? 바퀴벌레는 뭐 먹고 살죠? 바퀴벌레 숟가락 얹고 사네. 빨리 찾으면 월세부터 내려요. 맞아요. 저희 집 월세 되게 비싸요. 응? 이거 괜찮다. 제가 바퀴벌레한테는 저주를 약하게 할게요. 우리 아 근데 여러분, 살생은 좀 그래요. 죽이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죽이긴 하는데 방송에서 우리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 빼고. 맞아요. 박 사장 집으로 가시죠, 박 선생. 오늘 까불지마 주거 많이 나오네요. 뭔가 오늘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그 사연 읽다가, 사연만 주구장창 읽다가 소통을 못해가지고 조금만 소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바퀴벌레 잡는 업체 부르긴 했었어요. 근데 동네가 좀 오래된 동네라 그런지 계속 나오네요. 우와, 하트가 1000만이 넘었었네요. 우와, 지금 처음 봤어요. 사연 읽다가 1000만 넘은 거 처음 봤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록을 세웠네요. 1100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남은 이 떡을 다 먹었어요. 이제 이거 먹고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배고파가지고 안 그래도 먹는 거예요. 저 막 배불렀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아 여러분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저 괜찮아서. 아, 서구랑 같이 안 살아요. 서구 다른 숙소라서. 아 그리고 저 비너스 지금 1등 하고 있대요. 뭐가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팬카페 보니까 뭐 1등 하면 공약 걸어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거 올랐나요? 순위? 꿀 찍어 먹으래요. 잠시만요. 꿀에 좀 잠깐 찍을게요. 꿀이 좀 부족한가? 미안해요. 아 V픽 투표 1위래요. 빙방 1등 했던 그 투표래요. 진짜요? 진짜? 그러면 저도 이거 1등 하면 그거 할게요. 뭐 할까요? 이거 1등 하면 뭐 할까요? 아 근데 V픽이 1등이 있구나. V픽 중에 V픽인가? 그러면? 아
꿀은 거기다 찍는 게 아니고 저한테 찍어야 된다고요? 아 여러분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진짜 배고파서 먹고 한편으로 여러분들 잘 되라고 먹는 거예요. 진짜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애교 눈물 셀카 오케이 눈물 셀카 받겠다. 눈물 셀카 받을게요. 본사 가자고요? 아니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한 거는 하지 않아요. 물론 네이버에서도 부르진 않겠지만 다원이 광고 봤는데 너무 멋있게 하고 갔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걸 할게요. 연두 하라고요? 연두 분장 하라고요? 안 돼요. 한 명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저마저도 하면요 있잖아요 SF9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아이돌인가 아니면 개그 아이돌인가. 일단 눈물 셀카 받을게요. 눈물 셀카가 그거잖아요. 옛날에 그 홈페이지에서 개인 홈페이지에서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비너스 포즈 2요? 아! 토끼 분장 비너스 복장 뭐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댓글 보시면서 그 의견을 취합해 주세요. 제가 잘 볼 수 있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지금 댓글에 하나만 딱 써보세요. 근데 숙소 V앱 괜찮아요? 멤버들이 다 없을 텐데. 오케이 3개로 줄일게요. 토끼 분장, 숙소 V앱, 그리고 이슬 라이브는 여러분 아직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건 진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아껴두고 숙소 V앱, 숙소 V앱, 토끼 분장 이 2가지 제가 투표 올릴게요. 숙소 V앱이랑 그게 제일 많죠. 토끼랑 그죠? 오케이 이 2개 말씀하세요. 아 2개를 같이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숙소에 그 토끼탈 쓰고 가면 멤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인데 숙소는 한번 갔다 왔잖아요. 토끼 분장 하는 건 어때요? 아 일단 투표는 올릴게요. 일단 투표는 올릴게요. 한다고 했으니까. 아, 숙소는 한번 했는데 또 하기가 좀 그래요. 저희가 아시아 투어를 앞두고 있고
저기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앨범 준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조금 피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컨디션이.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맛있다. 가래떡을 생으로 먹은 건 처음이에요. 맛있네. 좀 드릴까요? 응? 응? 왜요? 진짜 맛있어요. 이 먼지가. 이건 제가 묻힌 거예요, 여러분. 떡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묻힌 거예요. 됐다. 아! 여러분 저번에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그거 2편 지금 나옵니다. 2편 찍었거든요. 2편 곧 나와요. 맞아요. 아까 카메라 댈 때 묻었었나봐요.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 기억나시나요? 카페에서 그 브이로그 나갑니다. 지금 63,000분께서 하트 1200만 개 눌러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여러분들이 저희 매니저님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갑자기 분위기가 ASMR. 마이크가 어디지? 맛있겠죠? 가래떡이 은근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안돼! 종료 누르면 안돼. 라이브 종료할 뻔했다. 지금 코로 접 X자 눌러서 방송 꺼질 뻔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꼭 가래떡 드세요. 저처럼요. 아시겠죠? ASMR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중에 제대로 컨텐츠로 할게요. 근데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판타지 여러분, 이거 녹음해서 자기 전에 들으세요. 잠이 깰 거예요.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이만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트를 1200만, 지금 1300만이거든요. 하트를 주신 그 사랑을 제가 보답하는 의미로 먹는 거기도 하고, 제가 오늘 저녁을 일찍 먹었어요. 저녁을 일찍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떡을 먹게 된다면 꼭 꿀을 함께. 버린 거 아니냐고요? 끝을 보여드릴까요? 끝 마무리? 새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수능 원하시는 점수 다 나오고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대박 기원 떡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먹고 바로 안 자요. 이거 먹고 연습하고 잘 거예요. 떡이 왜 회색이냐고요? 떡이 왜 회색이죠? 내가 하도 문제인가? 연습이 아니라요. 잠깐 스포해드리자면 제가 뭐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만들어야 돼서 안 돼요. 라이터로 구워 먹을 수 없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회색인가? 내일 뭐 하냐고요? 여러분 런스루 알아요? 내일 런스루 해요. 아, 흰색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제 얼굴이 하얘서 그렇대요. 근데 약간 간이 좀 돼 있어요. 아, 여러분 이게 되게 느리네요. 답변이 오는 게. 런스를 1분 전에 말하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 런스를 모르시는 분이 있네. 응? 맞아. 이분 설명이 맞아요.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으로 도는 게 런스루예요. 정말 공연처럼. 셋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공연하는 그 리스트, 곡 리스트를 셋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는 걸 런스루라고 합니다. 아, 12시에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갑자기 이렇게 제가 방송을 종료하는 건 전례에 없었던 일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 떡을 먹느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서 마무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광대가 좀 아프긴 하지만 배고프고 아직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민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하면서, 그리고 3일 뒤에 우리 수능 보시는 판타지분들 정말 이렇게 찰떡 정답에 붙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노래에 있더라고요. 이 노래 끝으로, 이 노래 들을 때 동안 이거 먹을 테니까요, 이 노래 끝으로 11월 둘째 주 비너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 얘기는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생각하지 말기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친 잇몸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엔 그런 날의 하루라도 무단히 우리가 되어볼까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멈춰설 수는 없어 혼자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 얘기는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나의 지지 않는 꿈을 준 거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라는 걸 오늘 방송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걸
다 먹었어.